천지훈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꺼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매몰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직접 상담으로 오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매몰법들은 여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흔히 찢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매몰법이고요. 두 번째가 절개법입니다. 이제 매몰과 절개의 차이는 칼을 대느냐 안 대느냐. 물론 매몰도 칼을 대긴 하지만 이제 매몰은 구멍을 내는 방법이고요. 절개는 이렇게 수평으로 칼을 대어서 수술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두 가지 방법의 가운데 부분에 부분절개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른 시간에 부분절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몰법은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눈을 측면에서 본 겁니다. 해박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속눈썹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라인을 몇 미리로 할까요? 몇 미리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 속눈썹에서부터 이 두덩이에서 원하는 라인 정도의 길이, 높이를 예를 들면 평균 8mm로 한다, 아니고 조금 더 높게 한다 그러면은 10에서 12mm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8mm죠. 근데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바깥쪽에 피부고 이 안쪽에 뭐가 있냐 그러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네. 모든 우리 몸의 기관은 근육이 있어야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감는 근육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고요. 그 근육 이름을 알륜근이라고 하는 거죠. 알륜근은 눈 한자에다가 바퀴륜자, 바퀴 모양으로 생긴 근육이라고 해서 그의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고, 뜨게 하는 근육은 위쪽에 이제 이렇게 깊숙이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 있고요. 자, 쌍꺼풀의 원리는 이 눈을 뜨게 하는 근육, 눈을 떴을 때 이 근육의 피부, 원하는 높이 정도의 8mm 정도의 피부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연결을 시켜서 눈을 뜨게 했을 때, 근육이 당겼을 때 피부가 같이 끌려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생기게끔 하는 게 쌍꺼풀 수술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육하고 피부를 연결시키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몰법인데, 이번 시간에 이제 매몰법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매몰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한다고 했죠. 자, 처음에 디자인할 때, 자, 이게 코 쪽, 이쪽이 귀 쪽이라고 하면 디자인을 합니다. 자, 이 높이가 8mm가 되느냐, 10mm가 되느냐, 12mm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폴드가 되느냐, 아웃폴드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8mm 정도. 수술 받는 분들의 70% 정도가 8mm 정도로 합니다. 나머지 10에서 12mm 정도가 한 20% 환자가 하고, 10% 환자들이 8mm 이하로 잡습니다. 이유는 속쌍꺼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쌍꺼풀이 그만큼 안 보이길 원하기 때문에 속쌍꺼풀을 한다라는 거죠. 여자분들 중에서도 쌍꺼풀이 보이는 걸 싫어하는, 동양적인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자분들은 떴을 때 쌍꺼풀이 보이면 약간 중성적인 느낌, 느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mm 이하로 잡게 됩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 보통 6에서 한 7mm 정도, 그 정도로 라인을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 구멍을 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매몰법 내에서도 단매듭 연속 매몰법이라든지 이중 매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있습니다. 수술법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실의 꼬임입니다. 어떻게 실이 들어가서 눈 뜨는 근육과 피부를 연결시켜 놓느냐, 그 실의 꼬임 정도와 방향에 따라서 수술법을 각각 다르게 부릅니다. 단매듭 연속 매몰법이라는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단매듭은 실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피부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자, 그런 다음에 피부 밑으로 쭉 와가지고 여기서 매듭을 짓습니다. 묶어버린다는 얘기죠. 보면 매듭은 하나. 그래서
단매듭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듭이 하나, 매듭은 하나인데 단매듭으로 연속으로 뜬다 그래서 단매듭 연속 매몰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그러면 연결을 여러 군데 시켜놓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다. 매몰법 중에서도 좀 튼튼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디자인을 하고 이제 네 군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멍을 냅니다. 이제 다매듭 같은 경우에는 매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기서 매듭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또 매듭이 하나, 또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여러 군데 위치한다 그래서 이제 다매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이런 수술법들은 피부와 눈 뜨는 근육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놓기 때문에 매몰법은 웬만하면은 실패라는 게 없는 수술법입니다. 매몰법의 가장 큰 단점은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것 외에는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디자인만 적당하게 된다 그러면 매몰법 자체는 수술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양쪽을 끝내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취는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수면 마취를 해달라고 하는데 눈과 코는 개념이 좀 다른 수술이에요. 눈은 움직임을 다루는 수술입니다. 눈을 감고 뜨고 했을 때 떴을 때 모양이 잘 나와야 되고, 코는 다르죠. 코는 눈을 감고 있으나 뜨고 있을 때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무시고 계셔도 코 수술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각처럼 작업을 한다 그래서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움직임이 없도록 대부분 수면 마취를 해드리는 거고요.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눈을 수술할 때 약간 눈을 뒤집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뒤집다가 환자분들이 보통은 주무시고 있으면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극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면 예를 들어서 모기가 이렇게 건드린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손이 올라오거나 고개를 돌리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수술할 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밑에 안구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을 줘도 자, 환자분 지금 수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환자분이 그걸 지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통증이 와도 안 움직여요. 하긴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죠. 거의 통증이 없이 진행이 되지만 통증이 있거나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때도 환자분들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하는 것이 눈 수술을 하는 데는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또 환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기입니다. 부기는 보통 한 1, 2주 정도만 잡으면 됩니다. 큰 부기는 1, 2주면 빠지고요. 완전히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됩니다. 처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눈 위에다가 이렇게 네 포인트를 찝는데요. 이 네 포인트 찝은 포인트가 눈을 감았을 때는 처음에 한두 달 동안은 보입니다. 찝은 게. 근데 한두 달 지나면서 그 찝은 자국이 없어져요. 서서히. 그래서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눈을 감아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몰법은 남자분들이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쌍꺼풀 수술 매몰법을 하고 나서 남자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분들은 원래 쌍꺼풀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쌍꺼풀과 거의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다라는 게 갖고 태어난 쌍꺼풀하고 거의 똑같다라는 게 매몰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4포인트를 해주느냐? 매몰법이 잘 풀리면 선생님 그러면 5번, 6번, 7번 그렇게 포인트를 많이 주면 더 잘 안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너무 많이 구멍을 내놓으면 이것 자체가 약간의 흉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최대한 흉을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하면서 쌍꺼풀이 유지되기 위한 포인트가 보통은 3포인트에서 4포인트입니다. 3포인트 하게 되면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4포인트를 선호하냐 그러면은 안쪽 라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인이 안쪽이 최대한 이렇게 살면 눈이 시원해 보이는데 안쪽은 이렇게 안 보이고 바깥쪽만 보이게 되면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같은 쌍꺼풀을 하고 나서도 모양 자체가 안 이쁘기 때문에 인폴드라도 이렇게 뒤쪽으로 하면서 넓어져 버리고 안쪽이 안 보이는 라인들은 별로 이쁜 라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인상이 그러니까 사나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한국 사람들이 눈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안쪽까지 처지고 뒷라인만 보이게 된다 그러면 바깥쪽 라인만 보이면 눈이 더 올라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조금 더 살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폴드를 잡을 때도 인폴드치만 안쪽이 최대한 보이면서 같이 가주는 이런 라인들, 최대한 안쪽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 포인트에다가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안쪽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매몰로 찝어준다라는 거죠. 중간과 바깥쪽은 물론 이제 라인의 연결성을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안쪽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대개 이 4포인트 정도를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매몰법하고 실밥 언제 뽑으러 오냐 그러는데 수술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조그마한 구멍 내는 게 보통 1에서 2mm 정도 구멍을 냅니다. 이 구멍으로 수술을 해놓고 여기를 꼬매는 선생님이 있고 안 꿰매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꿰매지 않습니다. 안 꿰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뭐 흉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법은 안에 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이 쌍꺼풀을 계속 만들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꼬매는 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직후부터 환자분들은 세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샤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눈을 이렇게 세게 문지르는 건 좋지 않아요. 보통 한 2, 3개월 정도는 가볍게 스크럽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네, 눈 부위는, 쌍꺼풀 부위는. 그렇게 하고 머리 감으시고 이렇게 물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눈 부위는 염증이 거의 안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몰법을 하고 나서 수술법상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풀릴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경우인데 첫 번째가 이제 눈을 비비게 되는 경우죠.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도 모르게 눈을 이렇게 세게 비빈다든지 그 다음에 자다가 눈을 긁는다든지 그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풀릴 확률이 높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엎드려 주무시는 경우예요. 정자세를 바로 주무시면은 눈에 어떤 그 압박이 안 가해지게 되는데 엎드려 주무시면은 이렇게 안 그러면 베개에다가 이렇게 묶고 자면 눌리면서 실이 끊어져 버려서 안에 있는 매몰 안에 묻혀져 있는 그 실이 끊어져 버리면 쌍꺼풀이 풀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더 이렇게 각별하게 조심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매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직접 펜으로 이렇게 도안을 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뭐 파워포인트를 쓰면은 더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일일이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절개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